최근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들은 신입생을 뽑을 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나 학점을 봤는데 최근에는 여러 차례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서 동료나 환자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죠. 성적보다는 인성이 좋은 학생을 뽑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나눌 사람들이 없고 세상을 위해 쓸 수가 없다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무슨 일을 하든 갖춰야 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 아닐까요? 9월 24일 화요일 아침 일어나 출발합니다. 일어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존 레전드의 Open Your Eyes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다들 일어나셨나요? 오늘 오프닝에서 미국의 유명 의과대학이 신입생 뽑는 기준이 달라졌다. 성적보다는 인성을 우선시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좀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나눌 사람들이 없다면 또 세상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없다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항상 유념해야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갖춰야 되는 거,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 말이죠. 역사 속 오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역사 속 오늘은 세기의 대결이 펼쳐진 88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나보시죠. 1988년 9월 24일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벤 존슨과 칼 루이스가 육상남자 100m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탕 하는 출발 소리와 함께 존슨이 손살같이 달려나왔죠. 막판 스퍼트가 장기인 루이스가 뒤쫓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존슨은 46걸음 만에 결승 테이프를 끊습니다. 9초 79, 세계 신기록이었는데요. 루이스는 9초 92로 2위로 골인했습니다. 존슨은 오른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대회조직위원회는 사흘 뒤 존슨의 금메달을 박탈했고 세계 신기록도 무효가 됐습니다. 금메달은 루이스에게 넘어갔죠. 도핑 검사 결과를 부정하던 존슨, 이듬해 약물 복용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존슨은 2년간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991년 출장 정지가 끝나자 존슨은 다시 트랙으로 돌아왔지만 약물의 도움이 없는 존슨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00m에서는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는 다시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1993년 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했다가 도핑 테스트에서 두 번째로 적발이 됩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존슨에 대해서 선수 자격을 영구 정지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캐나다 스포츠기의 고위 관계자는 존슨은 국가의 수치며 차라리 고향인 자메이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성명을 내놓는데요. 1976년 캐나다로 귀화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던 육상 스타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Falling 들으셨어요. 약물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벤 존슨,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4년간 피땀 흘리며 고생한 동료 선수들에 대한 예의도, 또 스포츠맨십도 어겨버린 그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삶에도,
그리고 올림픽 역사에도 5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얘기도 나눠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올려주세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베타냐의 음성으로 투아 골라봤는데요. 감상해 보시죠. 마리아 베타냐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투아 감상하셨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뉴잉님께서 새벽 내음이라는 시를 적어주셨네요. 살짝 감긴 달림 눈꺼풀, 별님들도 깜빡깜빡 졸고 시간도 두 팔 내려놓아 실바람에 숨 고르고 풀잎들도 새근대는 맑은 새벽에는 정한수에 담긴 어머니 내음이 난다. 뉴잉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니라 비님께서 뉴잉님이 쓰신 시를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새벽에 페이스북으로 만난 새벽 느낌이어서 가을 새벽도 노란 달림으로 찾아와 빨간 앵두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셨어요. 새벽의 느낌이 또 이렇게도 다가올 수가 있겠군요. 정한수에 담긴 어머니의 내음이 난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피곤하신데도 아침밥 차려주시고 하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도 나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원 서연맘님께서 반갑습니다. 일상이 또 시작됐네요. 며칠 푹 쉬었더니 오늘 아침은 상쾌합니다. 파이팅 하셨어요. 저도 며칠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푹 쉬었더니 그래도 이번 주는 활기차게 또 시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쉬는 것이 중요하죠. 너무 앞으로만 달리다 보면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지 혹은 내가 어디가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달릴 때가 있는데 때로는 쉬면서 나를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 틈틈이 가져보자고요. 화요일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제가 또 방송에서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네요.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이번에는 1970년대 오늘로 안내하겠습니다. 당시 가야의 역사 연구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뒤엎는 엄청난 유물이 발견됩니다. 만나보시죠. 1978년 9월 24일 1500년 전 대가야의 땅 경북 고령군.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유물이 발견됩니다. 고령군 지산동의 대가야 고분군 32호분에서 찬란한 금동관이 대구 계명대 발군단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손잡이 끝이 둥근 고리로 장식된 큰 칼인 환두대도와 각종 토기, 장신구가 나왔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관심을 끈 건 인골이었다고 합니다.
순장된 사람의 뼈였기 때문이었죠. 한 해 전에 지산동 44, 45호분에서 국내 최초로 순장인골이 나온 데 이은 발굴이었습니다. 이로써 가야는 순장의 나라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순장은 대개 지위가 높은 권력자들이 죽었을 때 노예나 하인, 신하 등을 함께 묻었던 고대 사회의 장례 풍습입니다. 당시 전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장의 흔적은 가야와 신라 땅이었던 경상도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럼 순장당한 사람들은 지위가 모두 낮은 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군 지산동 고분에서는 칼을 차고 순장된 사람도 발견됐거든요. 당시 칼을 찼다는 건 귀족이거나 지위가 높은 무사였음을 의미합니다. 시녀와 노예 등 신분이 낮은 사람뿐 아니라 왕을 호위하던 귀족이나 무사, 무덤 주인공의 부인이나 사랑하던 여인들도 함께 순장이 된 것이죠. 순장을 할 때 산 사람을 매장했을까요? 죽여서 매장했을까요? 신분이 낮은 하인들은 강제로 죽여서 순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요. 비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순장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학계의 견해입니다. 이런 사실은 발굴 당시 순장 인골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장자의 두개골이 둔기로 맞은 외상이 있거나 순장자의 두개골과 몸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죽임을 당한 채 순장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베토벤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8번 전해드렸어요. 지금 생각한다면 가야의 순장 풍습은 참 끔찍하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떠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생전 모셨던 사람을 죽어서도 모셔야 한다는 당시의 그런 문화와 종교가 죽음이라는 공포마저 잠재울 수 있었을까? 어떨까요? 어제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만나보고 있습니다. 가끔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저도 팔짱을 끼게 되곤 하는데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누군가를 안아줬으면 하는 심리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살다 보면 가끔 내가 나를 안아줘야 할 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나를 안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안아주면 서로의 체온이 더해져서 더 많은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아파하기보다는 손을 내밀어서 친구를 구하고 서로의 아픔을 도닥여주는 것, 인생의 꽃밭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노래 듣고 역사 속 오늘 얘기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클로에 에그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빈센트. 클로에 에그뉴의 목소리로 빈센트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또 저와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태평양 전쟁 때 하와이를 두고 벌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940년부터 인도차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미국 보호령인 필리핀을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일본 자산을 몰수하고 일본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죠.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41년 9월 초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일본이 동남아와 남태평양을 침공하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육군 대신과 내무 대신을 겸하던 도조 히데키는 이를 최후 통첩으로 보고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국력차를 감안해서 장기전보다는 속전속결 방침을 세우고 진주만을 공격 대상으로 골랐죠. 하와이 주지의 일본 영사는 같은 해인 1941년 오늘 일본으로부터 은밀한 명령을 받습니다. 진주만을 5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전함이 있는지 파악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일본은 이 전문을 미국이 포착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쟁을 준비했지만 미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군 통신부대는 일본과 하와이를 오간 암호 형태의 전문을 해독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통신부대를 보냈는데요.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연결하는 항공편이 많지 않아서 선박을 이용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의 해독 작업 역시 늦어졌고 담당 인력은 부족했고 다른 업무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0월 중순에 암호를 완전히 풀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하와이 시간으로 12월 7일 오전 7시 49분
일본 전투기가 진주만 상공을 새까맣게 덮었습니다. 민간인과 군인 등 3,5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함정 18척이 피해를 본 뒤에야 미국은 하와이발 정부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솔레다트 브라보의 목소리로 아스타 시엠프레 들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본 일본 제국의 흥망사라는 책에는 당시 태평양 전쟁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네요. 미국의 비행기 생산력, 자동차 생산력, 공업 노동력은 일본의 5배, 450배, 5배. 자원 역시 미국이 철강 20배, 석탄 10배, 전력 6배, 알루미늄은 6배나 만났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국력 차이가 매우 컸다는 얘기죠. 태평양 전쟁은 약자가 강자에게 도전한 역사적으로도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무엇일까요? 해리포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초등학생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책은 1960년에 출간된 동화 초록달걀과 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동화 작가 닥터 수수인데요. 22년 전 오늘 있었던 그의 삶에 대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닥터 수수는 1904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중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라이프, 베니티 페어 같은 잡지에 만화를 그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MBC 방송 등의 광고 작업에 참여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후에는 좌파 성향의 일간지 뉴욕시티에 만평을 기고했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본격적으로 동화를 썼습니다. 1957년 그의 첫 번째 인기작이 된 모자 속의 고양이를 비롯해서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 버터 전쟁 책 등 그의 책이 출간되는 대로 족족 베스트셀러이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릅니다. 그는 운율과 리듬감이 살아있는 문장으로 어린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은 정치적 주제를 동화 소재로 채택하는데도 거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1984년 출간한 버터 전쟁 책은 핵전쟁의 위협 속에 사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구소련과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던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를 풍자한 책이었습니다. 앞서 펴낸 로렉스에서는 환경 문제를 다뤘고요.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에서는 파시즘과 권위주의를 비판했다고 전해집니다. 닥터 수수는 세상을 뜨기 전에 48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적으로 2억 권 이상이 팔렸고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선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84년 퓰리처상도 받았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a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코니 텔벗의 목소리로 원더풀 월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독일 학생님께서 오늘 아침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네요. 와이파이도 들쭉날쭉하고 신청곡 What a Wonderful World 코니 텔벗 버전 없으면 루이 암스트롱도 좋아요 하셨는데 코니 텔벗 버전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노래 제목이 What a Wonderful World는 아니고요. Wonderful World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 맞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혜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소통원활님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짧은 두 글자 좋다니까 네 글자군요. 네 글자가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통원활님 감사하고요. 또 방송 들으실 때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향기처럼 님께서 제법 길었던 쉼표를 아쉬움으로 걷어내는 아침 위로가 됩니다. 마음결을 만져주는 듯한 음악 고운 날 되세요 하셨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째죠. 아직도 그 추석 연휴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건가요? 이미 지났으니까 하루빨리 벗어나셔야죠. 활기차게 오늘 화요일 아침 맞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나대로님께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방문해 주셨고요. 또 잉여님께서도 새벽 방송 듣는 사람도 꽤 있군 하셨습니다. 맞아요. 일어나 들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글 올리지 않고 가만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이잖아요. 새벽 시간에 몽롱한 상태에서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분주하게 출근 준비하면서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짬 날 때 이렇게 글을 올려주실 텐데 글 올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일어나 방송이니까요. 얘기도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주골 이선비님 볼륨이 너무 작아요. 잘 안 들려요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잘 들리나요? 사실 어제 방송은 제가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살짝 허스키한데요. 그래서 더 작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오늘은 좀 잘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이크 패드를 아주 끝까지 올렸는데 시원하게 들렸으면 좋겠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화요일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일어날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방송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 방송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알차게 이 방송 통해서 아침을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걸로 띄워드릴까요?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어스송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신 분이 계세요. 케니 로저스의 For the Good Time 그리고
조승우의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이 노래 신청하셨는데 오늘 나가지 못해서 내일 일어나 시간에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